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에쿠스 신형 2011년식까지 한번 시세가 어떤지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에쿠스 신형 2012년 이상부터 한번 시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 같은 경우에는 3.8이 182대 정도 있었고, 연식은 2009년부터 나왔고 2011년 초까지 나왔습니다. 2011년 초부터 중순부터는 에쿠스 신형 12년형으로 이렇게 나왔고 15년식까지 나왔습니다. 11년식 같은 경우에는 182대 조사일 날짜 기준으로 있었고, 5.0 리무진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2대가 있었다라고 봤고, 3.8 12년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았습니다. 292대, 그 다음에 5.0은 79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일 싼 게 12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많고 키로수 많고 이런 조건 안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590짜리도 있었는데,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게 수도권으로 봤을 때 3,349만원짜리까지 한번 봤습니다. 적정선은 1000에서 3150 이렇게 봤었는데, 20만 킬로 좀 가까이 되고 내지는 뭐 18만 19만 이렇게 됐을 때 뭐 사고 좀 있고 렌트 1억 있고 뭐 한다면은, 조건이 안 좋았을 때는 뭐 1000만원부터 봐도 최초 시작가 이거는 너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인데, 이 사이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에 보면은 조금 12년식 이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쿠스 신형은 EQ9 100, EQ900 나오기 전까지 나왔던 현대의 최고 승용차, 대형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단 미션, 6단 미션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제일 비싼 차니까 1억 뭐 500, 1억 1000 뭐 이 정도까지 됐었던 익스클루시브, 뭐 VVIP 뭐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비쌌다, 1억 넘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감가를 맞을 대로 맞아서 3,349만원 이상의 차는 거의 없다. 전국 시세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000 넘게 사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찾으시는 분도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내용은 좋을 겁니다. 사실 그 가격이면은 좀 키로수 많더라도 EQ900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같은 금액이면은 좀 낮은 거를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EQ900의 키로수 많은 거 3000에 이제 보자니, 에쿠스 신형 같은 경우에는 5만 킬로 미만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또 깔끔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진 않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번 어저께 7월 18일날 제가 완성을 했던 K7부터 K8 아슬란까지의 정보가 따끈따끈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위에 시세는 휘발유고 밑에는 LPG인데, LPG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수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다 봐도 24대 있었고, 더 프레스티지 K7 같은 경우에는 20대, 더 뉴 K7은 초기형 모델이 30대, 후기형 모델이 17대, 그리고 올류 K7은 뭐 대수가 많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수가 적었습니다. 아슬란은 LPG가 없고. 그래서 적정 시세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싼 것과 제일 비싼 거는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40, 2.4, 2400cc, 2700cc, 3500cc, 그 다음에 2400, 3000, 330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 디젤도 여기 조사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3.3은 더 프레스티지 K7이 진짜 많이 없구나, 이쪽을 보게 되면은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대 미만이면은 좀 부족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스무리하게 40대가 넘으면은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대 미만 내지는 뭐 20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깊게 설명을 안 해드리고 에쿠스 신형 마지막 12년식 이상의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K7은 650 전후, 더 프레스티지는 750 전후, 이 가운데 금액이니까 더 뉴 K7 초기형 모델은 1150 전후, 더 뉴 K7 후기형 모델은 1375만원 전후, 이런 식으로 중간 금액에서 마지막 적정 시세 이 사이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실 만한 모델이 나올 텐데, 이 전에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유튜브로도 이 사이에 차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SK엔카, 헤이딜러 등등에서 매입하시는 딜러분들이 더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물 대수가 뭐 2700cc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고르게 되면은 좀 넉넉하게 고를 수가 있을 텐데, 2400cc 고르시려고 하면은 3500cc 고르시려고 하면은 매물이 매우 부족하니까 좋은 차, 양질의 차를 고르기가 좀
좀 빡빡하겠구나 라는 지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2.4 엔진은 거의 중형급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등록 증상에는 대형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가랑가랑 되는 느낌이 있고, GDI가 또 좀 잘 먹습니다, 엔진 오일을. 그래서 오일 감소 현상, 오일 부족, 뭐 찍어보면은 오일이 거의 안 찍힌다, 관리가 안 돼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차도 덜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K7 같은 경우에, 내지는 뭐 다른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봐야 됩니다. 현대 기아가 오일 증가 내지는 오일 감소 현상이 좀 고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구매하자마자 미루지 말고 무조건 엔진 오일은 한번 갈고, 어떤 차든 5,000km에 한 번씩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한번 2,775만원 정도의 전후에 차가 적정한지, 그리고 어떤지, 이거는 텀이 너무 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쭉 전산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만 킬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하고, 2012년형 이상만 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11년식까지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11년식이 12년형부터 보일 때도 있었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15만 킬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사고 사진 있는 것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380만 3800cc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인천 하면은 범위가 넓거든요.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용인, 시흥, 안양, 안산, 광명, 평택, 의정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58대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80만 3800cc만 보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금액 순서대로 보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광고 등록 순으로 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만 봤을 때요, 해서 보면은 1000만원 초의 차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등급이 낮죠. 완전 무사고 썬루프도 있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성능을 보면은 검사 날짜는 2023년 1월 23일까지 검사 날짜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이 없다라고 하고, 사고가 없다, 완전 무사라고 하는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믿어서는 안 되고 보험 이력 조회를 같이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안 보시는 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입니다. 뭐 내용은 엄청 긴데 뭐 중고차 특성상에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옵니다. 성능 점검을 받았을 때 당시에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데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오늘 날짜가 7월 19일입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리고 또 옵션 정보란은 아예 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썬루프만 있는 옵션의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전석의 느낌이 어떨지 한번 보고, 사진을 보면은 밑에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긁힌 스크래치라든지 이모저모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을 전반적으로 보고, 사이드미러가 깨졌는지, 밑에가 긁혔는지, 문콕이 심한지, 뭐 등등의 버튼이 안 눌렸는지 이런 거는 직접 봐야 됩니다. 통풍 시트가 프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렉시콘, 블루투스, 뭐 DVD, MP3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휠 크롬에 있는 거고, 스마트 키가 좀 해진 부분 있고, 메모리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리어 커튼, 전방 감지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다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초 시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내려볼까요? 1000초 이것도 있네요.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 1200선이 거의 시작가 느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앞에 교환은 있는데 성능이 포장되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웬만하면 안 찍어주는 수원 성능인데 찍혀있다라는 거는 진짜 누유가 있나 라는 거를 잘 봐야 되고, 이 내차 피해가 142만원 정도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20 며칠, 한 3주 정도 지난 차량이니까. 성능 점검 책임보험료는 14만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키로수는 11만 3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세로 그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방 카메라 있고, 전방 카메라 버튼, 리어 커튼, 통풍 시트 뭐 이렇게 있고, 일단 기아봉 주변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고, 옵션은 이런 것도 이 뒷자리입니다. 뒷자리에 등받이 내리면은 나와 있는 버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런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 조수석 전동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고, 리어 커튼, 뒷자리에도 통풍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프레스티지. 프라임 같은 경우에 모던의 그릴도 이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이건 용일 거고, 보면은 3000 가까이 되는 차는 거의 없단 말이죠. 1페이지에 20대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10대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20대씩 보여주는 건데, 이게 보면은 보편적인 금액대가 뭘까요? 1259만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프라임 기본형 같은 경우에 그릴이, 앞 그릴이 가로 그릴이었고,
그 이상의 등급에 들어가는 차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그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자리 깨끗하고 옵션은 좋은 건데 좀 상태가 약간 주름이 좀 있는데, 이게 여기도 같이 있었으면은 좀 깨끗해 보였을 텐데 사용감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보이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적당해 보이는데 엄밀히 보면은 여기가 늘어나 있습니다. 뭐 후천적으로 수리가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스마트키가 역시 이렇게 좀 해졌는데 요거는 아마 뭐 안 고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리하면 다 될 겁니다. 금도 좀 간 건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 좀 넘는 차는 어떠냐, 등급 이름이 프리미엄이고 기아봉을 보면은 전자 기아봉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좀 달라집니다. 기아노브 옆에 보면은 통풍 시트 버튼도 이렇게 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블루링크 되니까 원격 시동, 뭐 공조 시스템 제어 하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요, 그게 가능한 차량입니다. 시트도 모양이 좀 다른데 뒷자리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연식이 2015년식이고 네, 키로수가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연식 보고 사시는 분들 HUD 있고 그렇습니다. 모던이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12년식에 그냥 프레스티지니까 13년 말부터인가 이게 전자기아봉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연식을 또 보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12년식 이상의 8단 미션이면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모던이라고 하더라도요, 금액만 맞는다면 휠은 이쁜 휠이 들어갑니다. 저게 이뻐? 크롬 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기아봉 주변이 다릅니다. 전자 기어노브 13년식부터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모양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튜닝 이력, 렌트 이력 보고, 사고 있는지 여기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걸리는 거 있는지 보고, 이게 보어링집 엔진을 원통이 있고 여기에 헤드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이 힘으로, 여기서 연료가 폭발하는 힘으로 차가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가 여기 카본대가 실린더 헤드와 이 벽 사이에 이게 마찰을 하면서 열을 받으면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엔진 기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음이 올라가거나 RPM이 매우 올라가거나 좀 고쳐야 되는 보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보어링 작업을 하는 차가 보어링 집에 가면은 거의 뭐 항상 10중 8구 있을 정도로 에쿠스 신형이 엔진 보어링 하는데 좀 빈번한데, 아마도 2012년식 이상 것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게다가 12년식 이상의 제네시스 BH의 미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8단 미션이기 때문에 같이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워크인, 조수석을 운전석에서 이렇게 해갖고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썬루프 있고, 통풍 이렇게 있고, 등급이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가 두툼해지고 할 수가 있는데, 통풍, 리어 커튼, 조수석 통풍 단순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은요, 등급 프리미엄, 기아봉 주변, 드라이브 모드네요.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게 순정이에요. 튜닝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전자 기어노브 식으로 되어 있는 기아봉입니다. 이게 요 기어봉은 다른데 G80부터 이제 전자 기어노브 있고, K7 프리미어에 또 전자 기어노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파워 트렁크 있고, 핸들 열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타고 싶은 차를 이렇게 쭉 보면은 10만 킬로 이하였으면 좋겠고, 금액은 또 2천 이하였으면 좋겠고, 이럴 수가 있겠죠. 모던이어도 관계없다, 2천에 다 맞추고 싶다 하면은 이 차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릴은 새로 그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릴을 교체할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프리미엄급을 보게 되면은 세로 그릴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릴을 보실 수가 있고, 테일램프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버튼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성능 보시면은 검사 날짜, 그다음에 튜닝 이력, 렌트 이력, 사고는 참고만 하고 보험 이력 조회해보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갔을 때 점검자 이글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포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나마 2천에 맞출 수 있는 차, 10만 킬로 미만은 조금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전자 기어노브가 있는 프리미엄급 차량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들어온 날짜가 아까 6월 말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6월 23일. 이런 차가 주차 자리가 이렇게 쭉 6대 이렇게 쭉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앞쪽에 있을 가능성, 방전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깨끗할 가능성이 있는데 5월 초 내지는 4월 달, 심지어 3월 달
달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회전율이 엄청 빠른 차는 아니긴 하지만 안 팔린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차가 지저분하다라든가 뭐 사이드미러가 깨져 있다라든가 돈 거의 2천 가까이 투자하는데 사이드미러 깨져 있고 그러면은 휠 스크래치 심하고 그러면은 밑에 긁혀 있고 이러면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다 괜찮은데 휠 스크래치 2개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휠을 바꾸던가 하면은 나머지는 용인이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데 세트로 여기 긁히고 여기도 긁히고 타이어도 달아져 있고 사이드미러도 끝에가 깨져 있고 이러면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엔진 미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내가 아무리 좋아도 뭐 세트로 앞뒤 타이어 다 갈아야 되고 내 짝을 사이드미러 깨져 있고 여기 긁혀 있고 여기도 문콕이 똑똑똑 있고 하면은 소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돌빵도 있고 보통 세트로 판매하지 못할 만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트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때는 이렇게 해갖고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심지어는 3가지 사유가 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석 여기에 담배빵이 있고 실내에 좀 머리 아플 정도의 담배 냄새가 좀 쾌쾌하다. 여기 뭐 항상 나무 모양의 리틀트리 방향제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닫아갖고 냄새를 좀 진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에 갇혀서 머리가 아픈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손님분께 소개해드리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차를 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순으로 놓고 보면은 47,000km가 프리미엄의 요거라고 한다면 이거 반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연식들은 보통은 2012년 초반이죠. 아무거나 찍어봤을 때 기아봉을 보게 되면은 기아봉이 전자 기어노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보면은 2012년식은 전자 기어노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릴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좀 우람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디자인은 다 똑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여기도 LED 라이트가 또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라이트처럼 돼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에쿠스 신형을 구매하시는 의미는 일단은 기본 옵션도 좋다라는 점, 그리고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풀옵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기본 옵션도 제네시스 BH도 좋긴 한데 통풍 시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덜 무겁고 하기 때문에 에쿠스 신형 타고 제네시스 타면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에쿠스 신형은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어서 승차감이 아주 단단하게 약간 구름이를 달리는 느낌, 약간 우스갯소리를 포함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배기량이 500cc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밟는 대로 나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아진 만큼 약간의 세금의 상승, 그리고 연비가 조금 한 7 나오던 7, 8까지는 솔직히 제네시스 BH가 오바야. DH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뭐 정속 주행 시에는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느낌상 한 5, 6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 6이면 많이 준 건데 4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비 보고 탈 차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로지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형차 한 달에 15만원 나오시던 분은 이 차를 운행하시게 되면은 배인 30만원이 나오실 걸 각오하시고 승차감 때문에 이렇게 보시거나 나는 15만원도 원래 안 나왔는데 중형차 탔을 때 라고 하신 분께서 타시면은 좀 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뭐 연비 크게 생각 안 하고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진짜 일주일에 운행을 해봤자 주말에만 운행하고 평일에는 거의 세워놓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차 가격이 무조건 6천부터 한 1억이 넘어가는 차였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감가상각을 얼마나 맞은 건지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50대 후반 내지는 한 80대 사이 분들께서 좀 타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80대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도 크게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연령대로 보면은 연령대에서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금액에 갇혀서 2,000 이하 내지는 1,500 이하로 12년식 이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보시게 되실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VVIP 팩을 보게 되면 요건데 어떤 차인지 보게 되면은 전자 기어노브는 이 금액대는 뭐 안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검사 날짜 좋고 튜닝 렌트 없고 사고는 옆에 조금 있다. 안쪽까지 먼 건 아닌데 트렁크 쪽 뒤쪽도 조금 있었다. 범퍼도 영향이 없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5월 말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방전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봐야 되겠지만 좀 애매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용감들은 좀 있지 않을까. 운전석 시트를 보면은 여기 밑에가 좀 늘어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00선을 만약에 다시 복습으로 보게 되면은 모던에 14년 6월에 15년형 이런 것도 나오는데 14만 조금 아쉬운데 약간 좀 키로수를 줄일 수 없나 하면은 13만 12만 그러면 이걸 봐야지 라고 해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 기어노브 괜찮네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능은 안 보시고 일단 마음을 빼앗기시고 하실 수가 있는데 성능 괜찮은데 밑을 보면은 성능 괜찮은데 라고 하시고 밑에 점검자 의견란 보라고 했잖아 뭐 없는데 들어온 날짜 보면은 5월 초 왜? 좋은데 왜 아직도 안 나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실제로 봤는데 방전이 돼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긁혀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거나 좀 그랬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비쌌는데 이제야 금액을 내려서 눈에 들어오거나 그럴 수가 있죠. HUD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 스크래치 근데 사실 이거는 갈면 되거든요. 한 짝에 한 12만원 뎁 이거 주고 딴 거 갈아 끼는 조건으로 하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휠만 있으면은 그래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은 휠 갈고 타이어 갈고 뭐 하면은 휠 가는데 4짝이면은 12 곱하기 4 하면은 거의 50 타이어 교체하는데 한 짝에 한 14만원 정도 잡으면은 또 52만원 이렇게 하면은 100만원이 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봐주시면 그러면 13만 이건 어때요? 라고 해주신다면 이건 들어온 날짜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차가 안 나간 건가? 근데 미세누가 있네? 안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고치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오시기 전에 미리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진 소음이 심한지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옵션 정보라는 안 보고 옵션은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해서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드리면서 전화로 이거 옵션이 이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 뭐 한번 보세요. 모던은 아까 한 줄이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을 봐볼게요. 프리미엄은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밑에가 두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풍 아까는 이거 한 줄밖에 없었는데 여기 홈, 폰, 백, 그 메뉴, 맵, 블루링크 뭐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HUD 뭐 다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대신에 이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키로수가 올라가죠. 금액은 2,000을 좀 넘쳐도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13년이면은 전자 기어노브가 들어가죠. 이렇게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키로수 10만 이하로 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 19대가 나오는 거고 제일 싼 거는 요건데 모던 87,000 1199만원인데 들어온 날짜 5월 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가격 괜찮은데 왜 안 나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날짜 좋은 거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기대치 높아지면은 실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안 나갔을까? 다른 분이 에쿠스 신형 우리나라 5,100만 명 중에서 안 볼까요? 해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보다는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검색할 때 좀 검색에 좀 귀찮거나 그냥 믿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은 또 비싸게 사긴 싫으시고 1000 초에 사서 뭐 다 해서 1500 12년씩 이상 사고 있어도 상관없다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하실 거예요. 보니까 19만 20만 좀 넘어도 1000 미만으로 12년씩은 살 수는 없는 건가? 전자기아노브 기아봉 저랑은 좀 안 맞습니다. 저는 좀 깔끔한 거,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욕 안 먹을 만한 확률이 높은 차 위주를 선호합니다. 키로수 15만 이상은 가급적이면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이 에쿠스 신형의 12년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7만인가 18만 가까이 되는 그랜저를 소개해드린 적은 있어요. HG 그랜저 2016년식을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랑 얼추 좀 맞춰놓거나 그래도 인터넷 검색이 좀 되신다 하시면은 좀 봐주시고 오셔서 같이 고르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를 다 빼서 그러면은 이민용 팀장 15만에서 한 17만까지 18만까지도 돼. 한번 봐줄래?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연령대가 다 많으실 테니까 380으로 100이랑 많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00 미만에도 키로수 많은 거 12년식 이상 것 해서 보면 48대 해서 780 뭐 이런 것도 있고, 은색깔 뭐 175,000에 780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제일로 교체해놨다 뭐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약간 클래식한 거를 한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분께서 또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연령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와는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쿠스 신형은 한 적어도 4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 보셔야 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성향이 저랑 맞으시는 분들께서 저와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마도 성격이 선입견으로는 이 에쿠스 신형을 30대가 본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센 분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저와는 성향이 안 맞으실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선입견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K7 젊으신 분들이 타도 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차는 아니지 않나. 20대의 차는 K7 프리미어 20대 후반이 타는 거는 봤습니다. K8 남녀노소 탈 수 있는 차 여는 좀 빼고, 선입견이 그래요. 뭐 사모님이면은 좀 모를까, 젊은 여성분이 타기에는 좀 그러지 않을까. 뭐 연령대 어느 분이 느끼시더라도 좀 이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프리미어는 좀 젊은 사람도 타게 이상하게 올류 K7도 그렇고 라는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낮은 금액, 이 비싼 것까지 갈 필요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사이로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오래 타기에는 추천드린다. 비싼 금액이 아니고 적정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이로 보시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될 확률이 높은데 안 되는 이유가 4가지 중에 한 3개 이상이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매 못 하시는 게 제가 먼저 이해가 되고 비추를 합니다. 근데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가 엔진 미션이면은 이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아웃인데, 엔진 미션만큼은 이 사이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좋지 않을까 믿음이 갈 정도로, 중고차 11년을 할 때 금액만 보더라도 좀 뭔가 이 금액이면은 뭐 안 좋을 수가 없어야 되는 금액대인데 라고 하면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차가 좀 같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뭐 키로수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 마음이죠. 근데 좋은 조건의 차가 이 사이에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밑에 거는 LPG, 시작가, 무사고, 키로수 무제한으로 색깔 다 포함해갖고 이 사이다. LPG. 밑에 건 LPG, 위에 건 휘발유. 근데 이 적정 시세는 휘발유만 표시를 한 거고, 2.4 뭐 그런 거 다 빼고 포함해서 한 겁니다. 여기 대수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쿠스 니오피러스는 이제 K9 전에 나왔던 차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묶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되긴 했는데, 이제 6월달에 올린 뉴모닝 뭐 이제 쉐보레 거는 빼고, 쉐보레 거는 이제 수리비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현대기아에 비해서 1.5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품들은 일단은 현대는 캐스퍼밖에 없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기아 심볼 마크 색깔은 빨간색, 현대는 파란색 했기 때문에 구분을 좀 줘봤고, 모든 모닝은 여기 그다음에 레이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레이는 아직도 비쌉니다. 인기가 쓸데없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대수도 많고 한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레이는 1톤, 모닝은 800km대라서 연비는 모닝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1톤이라서 밟는 대로 안 나가는 느낌 좀 들 수가 있고, 여기 뭐 산타페 제가 만든 날짜가 5월 20일 정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시세가 비슷합니다. 모든 산타페, 모든 소렌토, QM6가 시세가 지금도 비슷합니다. 가운데 금액은 옆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여기 있어야 될 금액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수는 지금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건 휘발유 적정 시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디젤, 그리고 다시 휘발유 시세, 이거는 휘발유 시세, 그리고 요거는 디젤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네시스 G70 뭐 GV80까지 해서 적정 시세, 가운데 금액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소나타, 모든 소나타, 이 전 것들은 좀 이제 약간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빼서 봤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서 이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F 소나타 이 사이로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휘발유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이때는 대수를 좀 잘 안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네시스 BH 전기형, 후기형, 지금도 시세가 얼추 비슷합니다. DH는 2000 전후, G80은 3100 전후, 이 사이를 봐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로수는 아마 13만까지 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월달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시세가 비슷합니다. K3랑 i30 적정 시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반떼 적정 시세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싼 스포티지 적정 시세 또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도 시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7, 8, 9월 이렇게 올려도 올해 거의 연말까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참고해 주셔도 먹혀 들어갈 겁니다. 올류투싼 후기형은 2300 전후, 정기형 1500 전후. 근데 사실은 1500 전후라기보다는 2000에 가까운 1750에서 2000에 가까운 차가 좀 적정해 보일 때가 좀 많아요. 옵션 좀 어느 정도 있고 키로수 있고 한 것들. 1500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게 조금 나오는 부분이고 뉴투싼 IX가 또 있고 스포티지 R, 더 뉴 스포티지 R 생긴 거는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 그릴 뭐 자세히 보이진 않은데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았어갖고 당시에. 그리고 4세대 스포티지도 많이 찾으시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사항 스톱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톱 한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고 스톱 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스톱 해서 쭉 읽어봐 주시고 스톱 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시면 됐지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매매단지 가시면 이 기본값에 빵원 요것도 요거 풀려갖고 요걸로 보셔야 되는데 이 기본값이 아니고 요걸로 체크가 돼 있거나 기본값에 돼 있어야 됩니다. 뭐 50만원 100만원 올리는 유튜브 딜러가 아직도 있어요. 신월에도 있고 저희 부평 저쪽 일신 쪽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건드리는 유튜브 업체가 제가 아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데 괜히 싸우기 싫어갖고 또 법적으로 또 이제 그러기 싫어서 안 하긴 하는 건데 진짜 이거는 남을 까서 저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녀오신 손님분들께서 아직도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 보여달라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꼭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정직하게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딜러가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한테 사장님 이거 손님 오셨는데 좀 죄송한데요 50만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뭐 100만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200만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환경 설정은 빵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알 길이 없어서 비싸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가 필요하고 2차 저차 보시는 거를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좀 매매단지 방문하시기 전에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요. 흡연실을 찾아서 흡연실에서 1시간만 여러분들께 앉아 계시면은 그 손님 인척 뭐 느끼지 않고 눈치 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흡연실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딜러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1시간만 들으시면은 딜러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대략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흡연실에서 항상 앉아 있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입니다. 모든 딜러가 다 안정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딜러가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 하는 딜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다. 시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1500에서 1700을 에쿠스 신형만 본다 라고 하면은 공부할 차가 많이 좁혀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구매를 무조건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시세를 아실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모든 차를 제 사이트 클린카드.com을 보셔서 모든 차를 캡처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두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눈탱이 안 당하는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딜러 전산이랑 똑같거든요. 이 카메이저 에쿠스 신형 새로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다른 시세도 얼추 보여드렸던 시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K7 뭐 전체 뭐 이렇게 하나하나 또 해보는 시간과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도 또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께서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